저녁 햇살이 집 안마루 끝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70대 초반의 김현수 씨는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천천히 발을 맞췄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그의 발걸음에 따라 부드럽게 울렸지요.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돌보고 아내의 사진에 인사를 건네고 가끔 동네를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의 움직임도 이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다른 누구보다 깊은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묵묵히 참아왔던 세월이 그의 등허리에 곧게 서 있는 힘을 남겨놓았지요.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괜찮은 날이구나.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위로 같았습니다. 평온함이 오래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빠른 소리. 사전에 예고된 방문도 아니었기에 그의 표정엔 잠시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진수와 며느리 서연, 그리고 둘째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끔한 옷차림이었고 표정은 묘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준비된 이야기, 준비된 표정. 김현수 씨는 그것을 첫눈에 느꼈습니다. 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큰아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그 뒤에서 서연은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방금 끓여놓은 보리차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에게 차를 내려주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방문이 반가웠을 텐데 오늘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결국 며느리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뭐. 나이도 나이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화의 흐름은 바로 본론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지요. 아버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미리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수 씨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하게 찌릿하고 반응했지요. 정리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깊은 곳에서 미묘한 긴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 그러다 며느리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2장이 그녀의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해요. 아버님 재산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정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분배를 어느 정도 해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현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은 비어 있었고 눈빛은 가닥가닥 어두워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껴두고 지켜온 재산. 그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남겼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도 믿어봅시다. 그 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오늘의 상황에선 이상하게 아리게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끼리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상속 문제는 미리 얘기해두면 서로 오해도 줄고 좋잖아요. 특히 서연이도 걱정이 많아서요. 그 순간 며느리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요.
현수 씨는 그 흔들림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자식보다 더 빨리 달려드는 사람은 언제나 혈연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그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는 짧게 물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둘째 민수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건 일단 초안입니다. 집과 예금, 땅 일부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현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깊게 패인 주름들이 흔들렸습니다. 문서 안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너무도 간단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은 큰아들 진수, 예금의 대부분은 둘째 민수, 땅 일부는 며느리 서연 명의로 이전. 그는 아주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세 사람의 숨소리만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명예? 그가 조용히 묻자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가족이니까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저희 부부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욕심이 보였습니다. 민수 역시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죄책감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무난하게 넘기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김현수 씨는 아주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은 방 안의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 만큼 깊었습니다. 알겠다. 이야기 잘 들었다. 그의 말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뭔가 잘 풀린 듯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김현수라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론이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 만남이 끝나고 문이 닫히자 그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두 장이 마치 이 집안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 그 말 속엔 분노도 억울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실한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고든 등, 더욱 단단해진 걸음. 그의 발끝은 집 안쪽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엔 오래된 서류철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문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70의 어깨는 무겁지만 오늘만큼은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그의 결심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재산 분배에 끼어든 그날 아버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김현수 씨는 문을 닫는 순간부터 무거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실을 채웠던 자식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억지 미소,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단 두 장의 서류.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둔탁한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책장을 열자 오래된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정리해 두었던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순간 아내의 사진이 한쪽에서 살짝 기울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여보, 이럴 줄 알았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큰아들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이야기 괜찮으셨죠? 현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은 좀 해봐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수는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근데 아버지 서연이도 좀 걱정하더라고요. 그가 느낀 가장 큰 이질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분명 어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진수도 민수도 아닌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수는 계속 그녀를 언급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든 일 생기면 저희도 바로 도와야 하니까요. 미리 정리해두면 모두가 편해지잖아요. 모두가 편해진다.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정말 모두가 편해질까? 아니면 누군가만 편해지려고 하는 걸까? 통화를 마친 뒤 그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며 그는 오래전에 듣던 다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아팠던 마지막 겨울,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마음은 착한데 가끔 너무 자기들 생각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꼭 지혜롭게 판단해요. 그 말이 지금은 묘하게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현수 씨는 결국 자식들과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다시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처음보다 훨씬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 서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에 드린 서류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그녀는 말끝마다 걱정, 부담, 준비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는 어떤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저희가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전에 정리를 해두시면 아버님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정리하면 누구 마음이 편한가? 그 질문에 세 사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이어서 진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모두가 편하죠. 저희도 준비되고요. 하지만 그의 눈엔 우리도 편해진다라는 말만 크게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히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니? 민수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 서연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땐 저희가 어려서 생각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부모님 돌봄 문제도 있고 저희 삶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라는 말은 현수 씨에게 나이든 부모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흔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현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미리 나누자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니? 그의 말투는 절제돼 있었지만 그 속의 슬픔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아주 담담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재산을 물려주실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걸 미리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현수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받을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 그제서야 그는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서류는 초안이 아니라 기정사실화한 분배표였습니다.
민수가 그제서야 슬며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너무 부담 느끼시면 저희가 나중에 수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 그만하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다. 아버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에게 마지막 선을 명확히 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라. 그 말은 낮았지만 집안 기온을 확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안방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있는 자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이 순간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그 미소가 오늘따라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아내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마지막까지 당신 방식으로 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었잖아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민은 점점 더 명확한 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차분해졌습니다. 감정은 복잡했지만 방향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 걷는 속도, 그 어느 것 하나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는 오래된 금고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만든 비상용 문서가 그 안에 있었지요. 그리고 아직 누구도 모르는 그의 또 다른 선택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금속 표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구나. 그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심은 자식들도 며느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천천히 비추며 화면이 어둡게 전환됩니다.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문장이 뜹니다. 아버지의 결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밤새 창문을 두드리던 바람은 새벽이 되자 잦아들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내린 결심이 머릿속에서 계속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안경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금고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천천히 열쇠를 집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그는 부엌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누구도 모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가장 중요한 서류와 가족의 기록들을 보관하던 곳. 아내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방만은 당신이 정리해야 해요.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금고 문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각종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필체가 담긴 메모지, 오래전 정리한 통장 사본,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한 묶음의 서류. 그는 그것을 꺼내 작은 책상에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종이 특유의 바스락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문서의 상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 시 배우자와 자녀 아닌 제3자에게 위임.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문서를 만든 이유, 그 필요성을 설명했던 아내. 그리고 오늘 그 이유가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펜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지만 그 안엔 이상하리만큼 확고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지. 그리고 그는 한 줄씩 문서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멈추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는 선택이 자신과 아내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정리하던 중 책상 한편에서 얇은 노란색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아이들이 마음이 변하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늘 참기만 하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아내가 이런 메모를 남겼다는 걸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적은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고 흐린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일이 생기면 옥수동 김 변호사님을 찾아가요. 당신 편이 되어줄 거예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 그 단서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역시 당신이 나보다 한참 앞서 있었구나. 그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낮게 말했다. 사진 속 아내는 마치 모든 걸 알고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가늘게 비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그는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평소엔 가볍고 편한 옷만 입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는 신발끈을 조이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지킬 거야. 그의 발걸음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오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잊고 있었던 긴장감이 오랜만에 몸에 감돌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애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딱히 정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가 옥수동으로 향하던 도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잠깐 볼일 보고 있다. 민수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좀 분위기가 그랬죠? 서연이도 반성하더라고요. 아버지 힘들게 할 생각 없었다고. 그 말은 너무 준비된 듯 했습니다. 한 박자 늦게 이어진 말은 더 이상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변호사나 그런 데 다녀오시는 건 아니죠? 그 한마디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봄바람이 천천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는 낮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니, 그냥요. 우리가 괜히 오해 사면 안 되니까. 대답은 길었지만 진심은 너무 짧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결과가 본인들에게 유리한지. 그게 그들이 묻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는 오른손으로 가볍게 주머니를 쥐었습니다. 그 안엔 금고 열쇠와 메모지.
그 두 가지가 마치 그의 결심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옥수동의 작은 사무실. 문을 열자 종이 울렸습니다. 안쪽에서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맞습니까? 그가 묻자 남성은 고개를 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 당신이 김현수 씨군요. 부인께서 생전에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언제? 변호사는 그를 앉게 한 뒤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께서 마지막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착하고 너무 참기만 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분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오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서랍을 열어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엔 아내가 남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할 것. 재산은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도울 것. 자녀들 간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개입할 것. 그는 파일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해 둔 것입니다. 현수 씨,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미리 재산을 나누자고 합니다. 며느리까지 끼어들고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군요. 부인께서 왜 그리 걱정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소소한 사실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말투, 며느리의 태도, 서류를 가져온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졌던 묘한 거리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그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고 그 빛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해. 그러나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단서를 발견하면서 그는 새로운 확신을 얻었지만 동시에 마음 어딘가에서 묘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이들과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 물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마음을 파고드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지 않겠나? 그는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뒷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엔 결심이 실렸고 눈빛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다음 문장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택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집안에 붉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찻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다시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보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것은 화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설득하러 오는 기운이었습니다. 아들들의 말투는 조급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끝을 보자. 컵을 내려놓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전보다 빠르고 강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진수, 민수, 그리고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준비된 전쟁터에 들어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지난 일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확실히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당황했어요. 그치만 가족끼리인데 그 정도 대화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 대화? 내가 말한 건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재산 이야기였다. 서연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 상속 문제로 자식들끼리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미리 방지하. 그의 말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내 몫이지.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죠. 서연이가 무슨 욕심이 있다고. 욕심이 없다면 왜 내 아내가 내 재산을 미리 분배하자는 말의 선봉에 서 있나?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 또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결국은 자식들이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는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그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정리한 새로운 문서다. 세 사람의 눈빛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네 장의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진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현수 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기록이다. 그리고 내가 요 며칠 동안 다시 정리한 문서이기도 하다. 그는 첫 번째 문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재산 위임 및 관리 제한 동의서. 서연이 서류를 읽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수와 민수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재산 관리라 했지.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했다. 지금부터 내 재산은 너희가 아닌 제3자가 관리한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제3자? 누가요? 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남긴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겼다.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농담이죠? 상속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제3자라뇨. 말이 되나요?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건 내가 내 앞에서 한 말들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수가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뭐 아버지 돌아가시길 바란 것도 아니고.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아주 작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방금 뭐라 했느냐?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형의 팔을 붙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그 말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빛은 싸늘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너희가 원하는 걸 얻는다는 말이냐?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그들의 진심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 아버님, 그냥 말이 헛. 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충분하다. 진수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다는 듯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람이에요. 부모님 재산이 우리한테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그는 아이들 둘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당연히 내가 부모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진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너희가 원하는 건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었다. 세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재산은 너희에게 가지 않는다. 그 대신 너희가 모르는 곳으로 넘어간다. 아버지, 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희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마지막 문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증여 취소 및 재산 보호 신청서. 그는 말했다. 이건 이미 접수했다. 세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럴 겁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는 천천히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나를 먼저 생각했어야지. 그 말은 방 안의 마지막 불씨까지 꺼뜨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도, 분노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있는 방. 그곳에서 그는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다. 여보, 이제야 우리 둘의 약속을 지켰어. 카메라가 그의 뒷모습을 천천히 잡아내며 화면이 어둡게 전환됩니다. 배신의 끝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밤새 내리던 비는 새벽이 되자 잦아들었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두자 젖은 흙냄새와 서늘한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김현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오래 눌러놓았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자식들과 나눈 대화, 며느리의 표정, 그들이 남기고 간 흔들리는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몸 한쪽에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제 내린 결심 덕분에 마음 한구석이 낯설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전기포트를 켜고 물이 끓기 전까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대지 위로 햇빛이 비치며 작은 풀잎들 사이로 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비 온 다음 날만 느낄 수 있는 서늘한 공기. 그 안에 그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 위를 천천히 걸으며 텃밭을 살폈습니다. 상추잎은 더 넓게 펴졌고 가지는 빗물에 닦여 윤기가 돌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비를 맞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현수 씨 자신도 그랬습니다.
어제는 큰 폭풍 같은 날이었지만 오늘 아침 그는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도 상처도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무리했다는 묵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공기처럼 그 기억 또한 선명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잘했지?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의 어깨를 살며시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즈음 현수 씨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위에는 전날 작성한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 하나를 손에 들고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어제는 결단이었다면 오늘은 정리였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였던 부분을 사실로 다듬고 결심으로 만든 문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는 문서를 읽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어제 자식들이 보이던 얼굴, 분노, 억울함,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비쳤던 낯선 두려움. 그는 그 표정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애정이 남아있고 배신을 겪었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그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동네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들과 함께 걷는 모습, 손을 잡고 장난치는 모습, 그리고 가끔은 울다가 금세 다시 웃는 모습.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건 참 어른이 되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야 할 차례지. 그는 자신의 역할이 이제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것, 아버지로서 놓아야 할 것. 그 둘의 줄다리기가 이제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석양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공원을 감싸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그는 인간의 삶이란 참 짧고도 깊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번호는 익숙했지만 벨소리만큼이나 마음도 조용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수? 그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꺼두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지금 당장 해결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시간 안에서 움직이기로 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도 한순간에 복구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마주 앉을 날이 오겠지. 그 말은 희망도 아니었고 단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이 흐르면서 자연이 닿는 한 지점에 대한 상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 안 조명은 따뜻했고 기온은 서늘했습니다. 현수 씨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지켰어. 그 말은 깊고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슬픔보다 평온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사진 곁에 작은 국화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전에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결론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건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한 문장을 남깁니다. 상처는 남아도 사람은 다시 걸어간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 댓글 한마디가 큰 감동과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JY 라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운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